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8 직장맘입니다. 결혼해서 내내 아이 육아를 하다가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재취업에 성공해 지금은 경단녀에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시댁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부님들은 시가 식구들과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두루두루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미운 사람 하나 정도는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시어머니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동서와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저보다 모든 면에서 잘나 보이는 2살 어린 동서가 왜 저를 그리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서가 저한테 꼼짝 못하긴 합니다. 매사 자기 학력과 연봉을 자랑하며 저를 무시하던 동서를 제대로 눌러주고 어떻게 며느리 위계질서를 바로 잡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동서지간이라는 게 그리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단순한 생각으로는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제로 아랫동서가 들어오니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 시댁이 부자라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동서는 왜 그리 저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부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집안 분위기를 망친 건 1차적으로 교통정리를 못한 시부모님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쓴소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 5년 차일 때 우리 시댁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제가 도련님과 동갑이었고 동서는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때 3살 된 우리 아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야말로 육아에 찌들어 있는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양새가 어땠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화장? 당연히 못했고요. 애 낳고 생긴 새치는 염상 못해서 맨날 질끈 묶고 다녔죠. 예쁜 옷은 꿈도 못 꾸고 시댁에 갈 때도 편한 옷에 아기가 얼굴을 비벼도 되는 면티만 입고 다녔죠. 그런데 결혼한다며 인사 온 동서를 보니 참 예쁘더라고요.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직장인답게 너무 세련되게 예쁘게 꾸미고 왔더군요. 첫 인사 때야 별것도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도 많이 시가 식구들 앞에서 긴장한 듯 보였고 시부모님이랑 얘기 나누느라 바빴죠. 남편이랑 그날 동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눈 높다길래 어떤 신부감 데려오나 궁금했구만. 아주 둘이 잘 어울리더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보다 2살 어리니까 이제 33이겠네? 엄청 세련됐던데? 이제 며느리 동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명절에 나 혼자 전부치지 않아도 되고 수다 떨 사람이 생기겠어. 내 보기엔 내 동생이 완전 꼼짝 못하고 잡혀설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세 보이긴 하는데 무슨 회사 디자이너라며? 원래 디자인이나 미술하는 사람들 엄청 자기 주장 강하고 성격도 세지 않아? 그런 편견이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쪽 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 고집불통에 자기 주장 센 사람이야? 다 사람 나름이지. 그런가? 동생 말 들자니까 회사에서 나름 위치도 있고 잘 나간다던데. 당신이랑 성격이며 스타일이 너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잘 지내면 좋지. 당신이 그래도 형님이니까 잘 가르쳐주고 지내봐. 첫인상에서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잘 지내라고 하면서 나이 차이는 안 나도 제가 형님이니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 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그럴 생각이었고요. 예비 동서가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들으니 참 신기하게도 동서가 저도 아는 회사에 다니더라고요. 국내 신생 브랜드인데 20, 30대 여성들 타깃으로 몇 년 만에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결혼 전에 저와 거래가 있었던 회사라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 했지만 가정주부인 제가 굳이 아는 척 해봤자 대화가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족으로 지내면서 천천히 서로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알아가겠지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동서의 첫인상은 딱 세련되고 야무진 인상에 자기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처음 봤을 때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말단 8급 공무원인 시동생보다 월급도 많다고 하길래 둘이 열심히 벌면 자리도 금방 잡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동선에는 우리와 달리 처음에 집을 사서 시작하지 못했더라고요. 시동생이 고작 사회생활 연차가 4년인데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시댁이 못 사는 편이었지만 아들 결혼한다고 집 한 채 빚 없이 해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던지라 아마 둘이 힘들게 전셋집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반반 결혼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은 시동생 결혼할 때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외벌이긴 하지만 남편이 대기업 사원이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친정이 잘 사는 편이기도 했고 저도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 결혼할 때 막내라고 오빠들이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친정 찬스를 조금 써서 집도 사서 시작했으니 시동생을 보고 좀 짠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보태준 건데 오히려 시동생이 놀라면서 저에게 황송해했죠. 그나마 도련님은 저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갑이라 더 동질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형수, 나는 형수랑 형 결혼할 때 학생이라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나 보태주다니 고마워서 어쩌죠? 제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요, 형수. 진짜 큰 보탬 되었습니다. 갚긴요, 도련님. 둘이 잘 사는 게 갚는 거니까 얼른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예쁘게 사세요. 우리 지연이한테도 얘기할게요, 형수. 대한민국의 시동생 결혼한다고 이런 목돈 주는 형수 드물다는 거 아마 우리 지연이도 알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네 형수 말대로 잘 사는 게 우리한테 갚는 거라고 생각해라. 어쨌든 네 형수 덕분에 주는 거니까 형수한테 잘하고. 아마 시동생이 얘기해서 동서도 우리 부부가 결혼 비용을 보태준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생색낼 만큼 큰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고 해도 쉽게 큰 돈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쩐 일인지 시동생이 예비동서랑 좀 찌그락거리고 많이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파혼까지 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다툰다는 게 사실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예비동서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생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 듣자고 돈을 보태준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꼰대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해요. 인사를 받자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제가 동서라면요. 예비시댁 형님이 돈 1,000만 원을 결혼할 때 보태줬다면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했을 겁니다. 좀 더 성의를 보인다면 정성껏 손편지를 쓰거나 신혼여행 가서 선물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 챙겨드렸을 것 같아요.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 없는 걸 보고 시동생이 혹시 말을 안 한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단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시동생이 집 안 해오고 반반 결혼한다고 예단도 생략했다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결혼 전에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서와 저 사이가 나쁠 일은 딱히 없었고 굳이 제가 서운한 게 있다면 저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게 동서 때문이라고 느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이 저랑 동서를 매사 비교하셨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 사소한 거 하나도 다 비교를 하셨어요.
동서가 시집와서 과일 깎는 거 보고도 저랑 비교하면서 칭찬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듣기 싫을 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좀 속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럴 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센스 있게 저를 좀 두둔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때는 얄미운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동서를 대놓고 저보다 많이 예뻐라 하셨는데요. 친정 잘 살고 집 사는 거 돈도 보탠 큰 며느리지만 어머니는 저를 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사는 며느리로 생각을 하신 반면 둘째 시동생 동생 내외는 볼 때마다 미안하고 짠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동서 직장에서 진급했다는 얘기를 꺼내시더니만 칭찬을 무지막지하게 하셨습니다. 예, 큰애 너도 들었니? 글쎄 작은 애가 회사에서 이번에 진급을 해가지고 연봉이 올랐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무슨 제품 하나를 런칭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며? 이러다가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 이번에 월급이 얼마나 올랐다고?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 받는 본 적이 없어. 저번에는 친구들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그러자 동서는 슬쩍 저를 보더니만 뭐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연봉 4천 넘었네요. 우리 그이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죠. 정확히는 4,500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 어머, 그래? 동서 대단하다. 진급 축하하고 연봉 오른 것도 축하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도 오르는 거겠어? 제가 동서를 칭찬하니 동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회사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많이 늘긴 했어요. 사실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 내가며 공부했으니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맞는 거죠. 동서는 제가 축혀 세워주자 신이 났는지 앞으로 회사에서 본인이 펼칠 꿈을 실컷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안 거지만 동서가 꽤나 야망이 크더라고요. 돈 욕심도 제법 있어 배고요. 저는 회사에 뼈를 갈아 넣어가며 일하는 건 회사 사장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다 조직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윗사람한테 사탕발림도 할 줄 알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동서가 저로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머 형님, 너무 제 얘기만 했나 봐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형님은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데 왜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작년에 저 결혼했을 때부터 전업으로 계신 것 같길래 물어봐요. 요즘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좋아도 혼자 벌어서 노후자금까지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를 거들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요즘 다들 맞벌이하는 세상인데 너는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들다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으니 내가 봐도 답답하지 뭐냐. 둘째 네가 봐도 그렇지? 저는 싱긋 웃으면서 여유롭게 대답해 줬습니다. 글쎄, 나는 노후자금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이를 좀 더 엄마 품에서 키우고 싶거든. 그리고 일이라면 나도 20대 초반부터 질리도록 했어. 그래서 아직은 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커. 물론 나중에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지. 어머, 형님도 일을 하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하네요. 대학에서 전공하신 일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감출 거 없이 말해줬어요. 아니, 나는 대학 안 갔어, 동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좀 나갔다가 한국 와서는 작게 사업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은 다음에 접었지 뭐. 그때 질리도록 일해서 그런가 아직은 자신이 없네? 그러자 동서가 제 대답을 듣더니만 뭔가 표정이 묘하게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저는 형님이 고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은 주변에서 고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하긴 집에서 애 보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정도 학력이면 회사에 재취업하는 건 어렵긴 하겠어요. 요즘 워낙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들도 스펙이 좋아서요. 그럼 형님은 다시 일을 하시더라도 자영업을 하셔야겠네요? 회사는 고졸이 들어가긴 힘드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자영업이 쉽지는 않죠. 근데 동서 말이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쩐지 하는 말에서 학력으로 저를 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벌로 자격지심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쯤 되니 동서가 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학벌 좋은 사람이 많긴 하지. 근데 말이야, 동서 정도 연봉 받으려면 대체 4년제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거야? 저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요. 수도권 내 전철 통학 가능한 대학교 나왔죠. 동서 말 들어보니 대단한 대학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생활이 수월하다느니 직장 생활하다 보니 대학별로 라인이 있다느니 하면서 시어머니와 저를 쏙 빼놓고 얘기를 나누더군요. 나중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님, 지금이라도 집에서 애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취직 생각하시는 거면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서 학벌은 따놔야 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고인물처럼 있는 사람이 어찌 발전을 하겠어요? 혹시 형님이 생각만 있다면 도와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그건 둘째 말이 맞다. 그네 너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푹 퍼지고 안 돼.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요식 할래? 그러다가 나중에 너 자식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야간 대학 가서 공부해도 취직을 할까 말까 아니냐.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라 이 경우는 거드는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동서보다 더 얄밉더라고요.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사실 동서가 연봉 4천 운운하면서 콧대 세우는 게 저한테는 귀여웠어요. 연봉 4천이라니요. 저 자영업할 때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 매출을 보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학교 얘기하면서 무시하는데 저 토익 시험 지금 봐도 만점 받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내 자랑처럼 하기 싫어서 떠벌리지 않았을 뿐이죠. 4천만 원 넘는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이나 대학 나왔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저는 가짱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결혼 전까지는 남이 무시 못할 직업이 있어요. 회사를 다닌 건 아니고 23살부터 나름 꿈이 있어서 자영업자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일찍부터 학교나 회사는 제 체질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친정집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빠 둘의 막내딸이었던 저는 사실 부모님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쁘게 커서 좋은 데 시집가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빠가 시집가라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제가 대학을 안 가고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랑 엄마는 딸인 저를 놓고 서로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하셨고 아빠는 얌전히 있다가 선봐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건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과정 유학 생활을 3년간 하고 돌아와서는 야심차게 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밀히 말해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니 한국에서는 고졸이 최종 학력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친정아빠 찬스를 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맨 땅에 아무 지식 없이 해당하는 것보다는 도움받을 멘토가 있다는 건 복받은 일이잖아요. 저는 주어진 제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친정아빠가 동대문에서 원단 쪽 거상이세요. 저는 주로 텍스타일 디자인과 제조를 같이 했는데 아빠에게 강제로 제 디자인 원단을 공급하면서 업체 쪽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굴지의 회사 눈에 샘플이 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대박을 좀 쳤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시집가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죠. 남편이 대기업 업체 쪽 사람이었고 저랑 그때 눈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연스레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빠에게 제 디자인 브랜드와 상표 등록 출원한 거 전부 양도해드렸죠. 어쨌든 이런 내막을 동서는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시댁에서는 솔직히 남편만 알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를 함부로 못했고요. 결혼할 때 친정도움 받은 것도 많아서 아마 더 저에게 꼼짝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시댁에서 모일 일이 있으면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뭔가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댁의 제사를 지내는 집이기도 하고 다 같이 가까운 곳에 모여 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서 같이 모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는 동서가 집안일을 전혀 할 줄 몰라서 거의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모임하면 동서가 좀 뺀질거리기도 했어요. 가령 제가 부엌에서 일하면 본인도 눈치껏 좀 거들고 해야 하는데 거실에서 자기 남편과 수다를 떨거나 어른들 틈에서 마치 본인이 상전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기도 했죠. 바쁘지 않고 혼자 할 만하면 굳이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한 해 뒤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꼴보기 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재수 씨 말이야. 대체 당신은 죽어라 설거지하는데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과일이나 먹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설거지 같이 안 해줬으면 당신 제대로 한번 앉아보지도 못했을 거잖아. 며느리들만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재수 씨도 같이 거들어서 해야지. 내가 영민이한테도 말했어. 재수 씨 눈치껏 일 좀 거들게 하라고.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 당신만 일하잖아. 뭐 동서는 하기 싫은가 보지. 어머니도 가만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 그냥 당신도 내버려둬. 눈치껏 해야지. 누가 꼭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남편의 불만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 근데 가만 보니 재수 씨가 은근히 예의 바른 척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랑 연봉으로 차별하더라. 나한테 연봉 얼마냐고 묻길래 참 당돌하다 싶었어. 아니 4천만 원 연봉이 나랑 비교가 되냐고. 근데 나한테 혼자 돈 버니 안 됐다고. 자기는 10년 후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나 뭐라나. 당신 야간 대학이라도 보내서 사회생활 하라는 말을 건방지게 하는 거야. 암튼 나 재수 씨 진짜 다시 봤네. 남편 고자질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동서에 대한 좋은 인상은 바뀐 지 오래긴 했습니다. 물론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건 아니지만 여자보다 둔한 남자가 저 정도로 느낄 정도면 아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느낌만 그랬어요. 동서 말투에서 하대한다는 뉘앙스를 느꼈고 긴가민가 하는데 확신으로 바뀐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시가 식구들이 작은 댁부터 고모 댁까지 대가족이 모였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큰 집이라 며느리들도 정신 없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동서에게 일을 좀 시켰습니다.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동서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은 잘할지 몰라도 도무지 집안일 머리라고는 없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뿐더러 음식이나 집어먹고 있으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시킨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시동생이 일을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일을 시키니 동서는 불만이었나 봅니다. 손님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저 좀 그만 부려먹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형님. 오늘 일할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따라 굳이 저한테 유독 시키는 게 많으시네요? 제가 얼마짜리 인력인데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고 그러세요? 형님 아시잖아요. 형님은 이게 일이지만 저는 밖에서 4천 넘게 연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려는 걸 제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동서, 오늘 집안 행사라 일이 많은데 지금 제일 놀고 있는 사람이 동서야. 서방님도 접시 나르고 우리 연우 아빠도 일하는 거 안 보여? 하도 일을 못하길래 콕 집어서 해야 할 일 시켜준 건데 듣기 싫으면 알아서 일을 하든가. 집안일하는데 연봉 4천마리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 좀 시켜줄래? 그러자 동서가 물어 반박을 못하고 어버버거리더니만 형님은 고졸이니 모르나 본데요. 집안일이 뭐 연봉 4천에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님보다 당연히 일 못할 수밖에 없죠. 오늘따라 식구들 앞이라 유독 군기 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형님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저한테 자격지심 같아서 좀 그러네요. 저는 동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 혼자 소설 좀 작작 써라. 대체 내가 동서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서 심술을 부리겠니? 내가 집이 없어 돈이 없어. 제발 어줌 짜는 소리 하지 말고 과일이나 깎아. 저도 그때는 가족들 많고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서 힘들었는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동서를 진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동서와 제가 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는 동서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 즈음 저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때문만은 아니었고 연우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 참 알 수 없는 게요. 제가 일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일이 뭔가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친정아빠는 아이도 있으니까 예전처럼 밤새워가며 불태워 일하기보다는 출퇴근이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쭉 연락을 하던 지인 중에 예전에 같이 거래하던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하필 그 회사가 동서가 다니는 회사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언제든 일하고 싶으면 한 자리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사장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초창기에 제 디자인 원단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곳이었는데 동서가 결혼할 때 그 회사 다닌다 해서 티 안 내고 반가워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정말 저와 일할 인연이 있는 회사인 건지 제가 사장님과 연락이 다 포트폴리오를 내자마자 바로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해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사장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마침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준비하는 게 있는데 꼭 이혜인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당황하니까 나중에는 사장님이 직접 연락까지 해서는 얼른 출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이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봉을 경력직으로 7천부터 시작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 사업장과 거래할 때 예전에 회사에 올려준 매출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말까지 하셨죠. 최대한 회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력 단절녀인 저에게 저런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는 게 맞는 말이죠. 나중에 제가 물어보긴 했어요. 왜 직장에서 조직생활 경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스카우트 했냐고요. 직장 경력도 없이 사업 경험만 있는 저인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아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사업 경력 10년이 돈 주고도 못 가지는 경험이라고 가치 있는 경력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제가 일하겠다고 결심한 지 몇 개월 만에 얼떨결에 취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시가 식구들에게도 자연스레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마침 명절이 다가와 가족들이 전부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취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표정까지 바뀌면서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고 사이가 틀어진 후라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저 취직했다고 얘기하고 자주 시댁에 못 올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취직한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형님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요즘 다들 있는 사람들도 자르는 시절이라서요. 그러게. 내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마침 나 같은 사람 쓰겠다는 회사가 딱 있지 뭐야? 그래요? 하긴 요즘은 사람 싸게 쓰는 게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연봉 높은 사람은 회사에서 업무 중압감이 있는 편인데 형님은 허드렛 일만 하면 되니 부담은 없으시겠다. 근데 형님, 고조를 아직도 써주는 회사가 있긴 한가 봐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동서 특기가 말로 사람을 돌려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동서가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를 다 파악했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나는 건 당연했지만요. 신기할 거 없어. 요즘은 학력보다는 능력제지. 동서도 조심해. 연봉만한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보내버리는 게 회사다. 별 걱정을 다 하세요, 형님. 아무튼 돈 조금 벌자고 애까지 어린이집 맡기면서 아등바등 당분간은 힘드시겠네요. 근데 월급은 얼마래요? 그래도 200은 받아야 생활이 될 텐데. 동서는 걱정을 하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분간 안 가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당부를 기억하고 동서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동서를 나무라면 형제 사이도 망치게 될 테니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쯤 되니 저는 동서에게 화가 난다기보다 왜 저리 못되게 마음을 쓸까 싶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대망의 첫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성장하는 회사라 그런지 제가 출근한 날 한은의 직원들을 다 만나보겠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신입사원이 없어서 저는 회사 도착하자마자 인사와 마케팅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직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회사 사장님에게 우리 동서가 이 회사를 다닌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공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고 가족이긴 하지만 직장에서 굳이 접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어찌 그리 딱 맞는지. 하필 제가 막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출근하는 동서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더니만 무슨 못 올 때라도 온 사람을 본 것처럼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건지 취업했다고 하시더니 왜 출근은 안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긴 저 다니는 회사인데. 아, 설마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건가? 그럼 혹시 저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라도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고졸은 안 뽑는 걸로 아는데. 혼자 김칫국 드링킹에 넘겨짓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놈의 고졸 타령은 저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너랑 달리 유학파라고 말해줘야 할 듯 싶었습니다. 동서, 나 다니기로 한 회사가 여긴데? 경력직으로 취직한 곳이 이 회사야.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닌데 어찌 그렇게 됐네? 나 못 올 곳 온 거 아니니까 그렇게 귀신 보듯 할 거 없어. 여기 사무실 3층 맞지? 동서는 혹시 어디서 근무하니? 직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러다가 자주 보겠다 우리. 네? 형님이 우리 회사에 취직하셨다고요? 우리 회사 그렇게 사람 막 뽑는 곳 아닌데? 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형님 회사 다닌 적도 없다면서요. 그런 분이 경력직이라뇨. 저희 이력서 거짓으로 내면 바로 잘려요. 형님 큰일 나고 싶어요? 저랑 가족인데 저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고요. 설마 형님 학력까지 속이신 건 아니죠? 넘겨짚다. 이제는 저를 이력까지 속이고 회사 취업한 사기꾼 취급을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나 여기 정식으로 취직한 거 맞고 속인 것도 없어.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동서는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출근 시간 10분 남았는데 여기 직원들 보는 데서 개싸움 하자는 거니? 그렇잖아요. 형님이 우리 회사 오는 거 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저한테 왜 당당하게 지난번 만났을 때 취업한 회사 이름은 왜 얘기 안 하신 건데요? 동서가 불편할까 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지. 우리가 언제 찬찬히 대화라도 한번 나눈 사이야? 나한테 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형님. 어쨌든 입사하셨다는 말 사실이라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도 난감하네요. 형님한테 허드렛 일을 어찌 시킬지. 형님, 차라리 조금 일하시다가 다른 회사 제가 소개할 테니 알아보세요. 여기서 고졸로 연봉 쥐꼬리 받으면서 일하느니 마트에서 캐셔하는 게 더 낫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동서가 끝까지 얄미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서가 아무 말 못하도록 한 방 먹일 가장 좋은 무기다 싶어서요. 동서 걱정은 뭔지 알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동서 밑에서 허드렛 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자, 내 연봉 계약서야. 내가 이 정도 받으면서 굳이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동서가 받는다는 연봉의 거의 2배의 금액이 기재된 저의 연봉 계약서를 동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서는 서류를 보더니 못 믿겠다는 듯 제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채 다시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아까와는 달리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듯한 표정과 난 이제 어떡하나 하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고 갔을 겁니다. 어쩜 생각하는 게 제 눈에 그리 빤히 배는지. 이게 정말 형님이 받는 연봉이라고요? 아니, 고졸의 경력도 없다면서요. 근데 왜 형님이 저보다 많아요? 경력을 속인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죠. 너무 불합리하네요. 혹시 형님 우리 회사에 아는 사람 있어요? 글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 사장하고 친분이 있지. 그럼 형님 지인 찬스로 들어와 이런 연봉 받는 건가 봐요? 어머머, 직원들이 알면 엄청 싫어하겠네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동서한테 무시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나 유학도 다녀왔고 나름 사업하면서 성공도 해본 사람이야. 동서 연봉 4천? 나는 그 돈 푼돈처럼 벌어봤어. 근데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알지? 내가 잘난 척을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제발 우리 유치하게 굴지 말자. 저는 저의 경력을 동서 앞에서 줄줄이 읊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저를 학력이나 연봉으로 깔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눈을 내리 깔더군요. 형님, 정말 웃기는 분이네요. 그동안 저 보면서 되게 꼴 같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얘기만 해줬어도 제가 형님 앞에서 잘난 척할 일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 무리하게 군 건 제가 죄송하게 됐네요. 동서는 저렇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더니만 재빨리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실랑이가 길어지면 다른 직원 눈에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얼른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님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저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 프로젝트 팀 팀장으로 첫날 근무를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동안 동서를 마주치긴 했지만 일부러 가족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주말에 동서가 잠시 만나자면서 연락을 했는데 서방님도 없이 혼자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마침 저도 집에 남편이 없긴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 며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형님 앞에서 너무 꼴값을 떤 것 같아서요.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쨌든 가족이니 계속 얼굴은 봐야 하는데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겠죠. 사실 저는 형님이 저랑 다르게 시집와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질투를 좀 했어요. 저는 대출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사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사는 것 같은데 형님은 일도 안 하면서 우아해 보여서요. 어쨌든 저 잘났답시고 그동안 형님 깔아뭉개려 한 거 용서하세요. 동서의 사과가 어쩐지 아주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여태 밉상으로 굴다가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가 가상해 저도 고민 길게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 아랫사람 허물을 품어주는 것도 덕이다 싶어서요. 그래, 동서. 동서가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이해가 가네. 아무리 그래도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일도 없었을 거고 마음 상할 일도 없었을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동서, 나는 가족이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나한테 하듯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사람을 돈 받는 걸로 구분하고 학력으로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 사람마다 전부 고유한 가치가 있고 장점이 있는 거잖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다른 것만 보고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다 언제 한번 큰 코 다친다. 동서는 창피한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저의 짐작일 뿐이긴 하지만 아마 동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닐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앞으로 본인의 결혼 생활을 예상해 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들로 저를 이길 수 없으니 본인 편하자고 사과를 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서 동서는 연봉 5천도 안 되는 평사원이고 저는 팀장급이니 이미 게임 오버였죠. 어쨌든 저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후 동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직장 생활이 바빠 예전처럼 볼 일은 없지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보다는 동서를 예뻐하시긴 합니다만 제가 취업하고 나서는 확실히 저에게는 함부로 못하십니다. 남편도 동서 달라진 태도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기도 했고요. 그 후 2년 지난 지금까지 시댁에서 동서와 저의 관계는 확실히 교통정리가 된 상태로 위계가 바로 섰답니다. 저는 동서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억지로 친해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동서지간이라는 것이 편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안 친하더라도 예의 차리고 대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무례하고 저를 깔보는 동서를 호되게 참교육한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우리 구독자분들은 늘 현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썰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축하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우여곡절을 넘겼고 자칫하면 우리의 결혼이 깨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딛고 일어선 우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웃음 짓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힘들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식을 앞세워 돈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자식을 가지고 돈 장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젊었을 적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혼자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가 많았기 때문이죠. 지연 한 푼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시모랍시고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참다 도저히 못 참고 시모와 한판 제대로 부딪힌 다음 연을 끊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저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교제한 지 2년이 지난 뒤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처음 시댁에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가정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남편은 그동안 사귀면서 본인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않았어요. 뭐 단순한 우연인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나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도 했지만 직접 시댁 식구들을 보고 나니 왜 말을 아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기 때문에 전날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왜 쓸데없이 긴장하고 있었나라는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보통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놓지 않나요?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단하게 차려놓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건 저도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티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건 뭐 오거나 말거나 한 태도였어요. 음식 냄새 조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주방. 더군다나 제가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평소 차림대로 편하게 입고 있는 모습까지. 무엇보다 시모와 신우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는 게 가관이었어요. 물 한 잔 건네주기는커녕 어서 와라 여기 앉아라라는 말도 없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방문한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미리 말씀드린 날짜에 알맞게 온 거였고 시댁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 등장에 아무도 동요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계속해서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TV를 끄자 그제야 시모가 저와 제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아이 뭐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왜 꺼? 인사하러 왔는데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게 누가 드라마 할 때 오래. 엄마 이 드라마 재미있게 보는 거 알면서 그래. 그렇다고 인사하면서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 인사하려고 했어. 잠깐 드라마에 빠져서 집중하느라 그렇지. 그리고 네가 데리고 왔으면 알아서 앉으라고 하면 되지. 내가 꼭 말해야 돼? 하여간 편한 건 아무 데나 앉아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편히 앉아. 엄마, 뭐 먹을 건 없어? 과일이랑 차 좀 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입 심심한데 과일이나 먹자. 시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더니 사과와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탁 올려놓더니 제 앞으로 칼을 쓱 내려놓더군요. 어디 우리 예비 며느리 과일 좀 잘 깎나 볼까? 엄마, 처음 인사드리러 온 손님한테 초면에 과일 깎으러 가는 건 좀 왜 안 돼? 초면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손님이라고 다 떠받들고 무슨 왕처럼 대해줘야 하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네? 네, 뭐 아유 그래요. 아휴 그럼 내가 깎을게. 안 그래도 손목 아파서 매일 병원 다니고 침 맞는데 별 수 있어. 손님이니까 내가 깎아야지. 늙어서 여기저기 쑤셔도 자식 새끼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어쩌겠어. 이게 내 팔자인데. 아니에요. 제가 깎을게요. 이리 주세요. 그래? 그럼 그럴까? 일부러 저와 제 남자친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 누가 모르겠어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깎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집에서 과일을 깎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선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조용히 과일을 깎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뭐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아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손만 다치지.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괜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부려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테스트 겸 보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 말아요. 그래. 옳지. 껍데기 얇게 잘 깎네.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나 봐. 네, 어머니, 이거 사과 드세요. 저는 방금 깎은 사과와 배를 접시에 담아 시모 앞에 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제게 사과와 배를 더 담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사과랑 배 더 깎아서 가득 담아요. 우리 큰애 가져다 주게. 형? 형 지금 집에 있어? 그럼 나오라고 하지 왜? 아유, 네 형 지금 컴퓨터로 뭐 하는 중이야. 바쁠 텐데 뭐하러. 안 그래도 출출할 텐데 과일이라도 챙겨줘야지. 너 저기 형한테 가서 과일 좀 주고 와. 하긴 뭐래, 게임밖에 더 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지. 인사하러 왔는데 얼굴만 비추고 들어가도 되잖아. 게임은 무슨? 너는 네 여자친구도 있는 마당에 말이 그게 뭐야? 네 형 무시하지 마. 네가 그렇게 형을 무시하니까 되는 일이 있겠니? 네가 봤어? 게임만 하는 거 봤냐고. 쟤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으로 푸는 거지. 그래야 네 형도 숨 트이고 살 거 아니냐고. 너 잠자고 출근해서 일할 시간에 네 형도 여기저기 면접 놓고 열심히 하더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솔직히 말해 공무원. 그게 뭐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형보다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 아유,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형 체면 이리 깎아먹고. 됐고 가서 얼른 과일이나 갖다 주고 와. 네 형 밤새 게임한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만 자고 있어. 가서 과일이라도 먹으라고 놓고 와. 그러다 우리 장남 쓰러질라. 시모의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과일을 들고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지켜본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해할 수 없더군요. 대충 들었을 때 남편의 형이란 사람은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 듯해 보이던데 뭐 예쁘다고 저리 감싸고 도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런 건가 싶다가도 남편도 본인 자식인데 장난만 위하고 남편한테는 막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상황이었어요. 과일을 갖다 주고 온 남편이 앉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모가 딱 잘라서 지원해줄 돈이 없다며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말 편하게 할게.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러고 살아.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줄 게 없네. 원래 결혼은 알아서 하는 거야.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가 챙겨줘야 돼?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잘 꾸리면 되지. 안 그러니? 시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양쪽 집안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오기 전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거든요. 시모의 말을 들은 남편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자 시모는 흡족한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는 과일 먹으며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고작이었어요.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저는 말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사드리러 가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시모도 그렇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남편 역시 제게 먼저 섣불리 말도 못 걸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 도착했을 때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렸는데 어때? 많이 당황스러웠지? 어? 어, 아니 뭐. 자기 얼굴 보기 참 부끄럽다. 미안해. 저녁도 못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맞이해주지 못해서. 사실 우리 집이 이래. 이런 집안이라 그동안 자기한테 가족들 이야기 안 했어. 혹시나 우리 가족 때문에 나 싫다고 떠날까 봐.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장남밖에 모르셔. 형은 장남이라고 떠받들고 여동생은 막내라고 오냐오냐하고 만만한 게 나였지 뭐. 남편은 이 말을 시작으로 본인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해주는 말에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어려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자랐대요. 형은 장남이라 떠받들고 동생은 막내라 귀염받았고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끼어버린 남편은 늘 형과 동생에게 밀려서 지냈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장남과 막내한테만 사랑과 관심이 쏟아졌고 남편은 그러지 못해서 늘 외로웠대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든 스스로 하게 되었대요. 그러지 않으면 괜한 꾸지람만 듣게 되었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니 본인이 더 독하게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형이란 사람은 취직도 안 하고 저렇게 방에서 게임만 하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시모는 우리 장남이라고 치켜세우며 학원에 과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답니다. 정작 머리 좋은 건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가족들에게 늘 외면당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한이 맺혔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대학까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알바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고생 끝에 공무원까지 됐는데 가족들에게 인정 한번 못 받았대요. 그냥 공장에 취직해서 돈이나 빨리 벌고 그걸로 형이랑 동생 좀 챙겨주지 이기적으로 대학 나왔다고 미움만 받았답니다. 심지어는 지방대 나와서 취직도 못한 영 기죽을까 봐 취직한 거로 생색내지 말라고 뭐라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어머님이 자기 형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나라도 자기도 챙겨주는 건데. 가족들한테 외면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정말 외롭고 속상했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나와 함께 진짜 가정을 꾸려나가자. 자기가 못 받은 사랑 내가 많이 주면서 챙겨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런 집안에 시집 오기 싫을 텐데 다 받아줘서 고마워 자기야. 예사롭지 않은 시댁 분위기에 살짝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더욱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들게 자란 남편에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거지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무엇보다 제게 좋은 사람이고 저 역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사랑하며 위하고 있으니까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모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면 시모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생각했죠.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고요. 남편은 제게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만일 시모 때문에 힘들면 참지 말고 무조건 본인에게 다 말하라고요.
어떻게든 방패막이 되어 지켜준다고 했고 제가 시모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으면 안 보고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는 더 할 거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인사를 드린 뒤 우리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남편의 가정사를 엄마께 말씀드리니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김서방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환경에서 잘 커준 게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끈기 있고 본인 가정 잘 챙기는 사람이라며 사람 잘 봤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못 받은 사랑을 본인이 줄 거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도 엄마와 같이 챙기면서 하루빨리 차가운 시댁에서 남편을 빼내오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함께 살 집을 열심히 꾸려나갔죠.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몰두하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저러시나 궁금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고 시댁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시모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정신없기는 한데 그래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정신없을까 봐 도움 주려고 만나자고 했다. 너 보기 좋으라고 특별히 종이에 적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렴. 이게 뭐예요? 모기는 혼수 목록이지. 시모가 건넨 혼수 목록을 받아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해하며 살펴봤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대충 봐도 죄다 고가의 명품들이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애초에 우린 혼수 제외하고 결혼한다고 분명 말씀드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나 비싼 혼수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혼수는 일절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지원해준 거 없다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니? 결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이미 다 이야기된 상황인데 이러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성민 씨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니? 이건 시집올 며느리랑 나만 이야기되면 되는 부분이야. 걔가 혼수까지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짓는다고 다가 아니야. 어디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들어. 어른들 말도 들어가면서 해야지. 거기다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은 아니잖니. 무려 공무원인데. 요즘 젊은 애들 공무원 한번 돼보려고 난리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남편 얻는 건데 그냥 꽁으로 얻으려고? 그게 뭐니? 놀부심보도 아니고. 너도 양심 있으면 혼수로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양심이라뇨. 어머니 말씀이 조금 이상하시네요. 어머, 이상할 게 뭐 있어?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너 공무원 시험 쳐봤어?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리 어려운 걸 우리 아들이 해냈고 훌륭한 남편의 사윗감 얻게 생겼으면 알아서 보상해줘야지. 어떻게 혼수 없이 결혼하겠다고 입을 싹 닦을 수 있니? 양심 없게. 내가 우리 아들 공무원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기껏 돈 들여 시간 들여 내 삶까지 희생하면서 키워놨는데 이거라도 받아야 보상받지 않겠어? 그래야 아들 키운 보람도 드는 거지. 보람이요? 돈으로 아들 키운 보람을 느끼시려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양심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없으세요. 솔직히 성민 씨 공무원 된 거 혼자 힘으로 다 한 거잖아요. 대학교 졸업부터 공무원 되기까지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으셨다면서요.
오히려 공장에 취직이나 하지 공무원 준비는 뭐하러 하냐면서 구박하시고 저 다 들었어요. 성민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뭐? 그래서 지금 혼수 못 해오겠다 이거야? 네, 못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싼 곳들은 그 누구라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도움은 못 되어줄 망정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어디 버릇없이 일어나? 너 일어나면 결혼이고 뭐고 싹 물거푼다는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일어나 보든가. 내 새끼 어려서부터 내 말 한 번 거역하지 않고 착하게 자랐어. 내 말 한마디면 이깟 결혼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다고. 그깟 혼수 때문에 결혼 얻고 싶니? 어머님이야말로 이깟 혼수 때문에 자식 앞길 막고 싶으세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네요. 성민 씨랑 이야기할게요. 시몬은 버릇없이 군다며 씩씩거렸고 저는 더 이야기해봤자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어디를 마음대로 일어나냐며 더욱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저를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거 없다며 남편과 이야기 나누겠다고 죄송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은 너무도 안 좋은 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머리 아프다는 듯 감싸주더니 제게 너무나도 면목없어 하며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냥 자기랑 이야기하겠다고.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봤자 드릴 말씀 없다며 딱 자르고 나왔지. 그랬더니 버릇없다는 둥 엄청 화내시더라. 고생했겠네. 잘 대처했어. 엄마가 나 몰래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 그나저나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기세 보니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엄마 일은 신경 쓸 거 없어. 이번 일로 자기랑 헤어질 마음도 없고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억지 부릴 걸 부려야지. 혼수 준비 안 한다고 헤어지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내 얼굴이 다 부끄럽다. 엄마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해서 다시 한번 미안해.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혼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계획했던 대로 혼수 제외하고 결혼 준비해 나가자. 정말 괜찮겠어?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괜히 들들 볶일까 봐 걱정돼. 나도 괜찮아.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성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어머님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고집 부리시면 어떡해. 그땐 나도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지. 그게 뭔데?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우선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는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하고 연락할게.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며 제게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은 제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시모가 전화하면 그냥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자에 답도 하지 말고 그저 제게 다 맡기라고 했어요. 괜히 연락해봤자 저한테 좋을 거 없다고 무시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히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일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더니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라면 언젠가는 제게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쉽게 수긍이 됐습니다.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시간 문제지 시모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언젠가는 부딪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이번 일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에게 오는 그 어떤 연락도 다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시모와 크게 싸운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모는 더욱더 제게 연락을 걸어왔고요. 하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수습할 거라 믿고 제 나름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상처를 덜 받고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집에 있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집에 엄마랑 같이 있는데 누군가 거칠게 집 문을 두들기며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앙칼진 목소리가 딱 시모였거든요. 우리 집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어쩌나 고민하던 찰나, 그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가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전에 남편한테 미리 문자를 한 통 남겨놨습니다. 지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다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물음에 답도 안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저를 밀치고 들어왔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전화 씻고 문자에 답도 안 할 건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도 버릇이 없어서 직접 사돈어른 만나러 왔다.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지 말라고 한 소리 하려고. 마침 사부인 집에 계시네요.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해놓고 시집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되바라진 며느리 많다지만은 그게 제 며느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열을 내세요?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내가 혼수 좀 요구했다고 시모를 싹 무시하고 연락을 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놓고 착한 우리 아들을 들들 볶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대신하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그래 맞아. 얼마 전에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셨어. 그래서 나랑 남자친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 안 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을 거라고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한다길래 그러라고 한 상태야. 어머님, 우선 연락 피한 거 죄송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거나 무리한 강요하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전화하신 건지 다 알아서 참아 받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런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너 그때 카페에서 내 말 다 안 끝났는데 마음대로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알아봤다. 집안 교육을 아주 더럽게 받았다는 거? 어머니, 말씀이 조금 심하시네요. 더럽게 받았다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웃기고 있네. 이게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는구만.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공무원 남편을 거저 얻으려고는 네 심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고? 남들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공무원이야. 대기업이랑 동급인 셈이라고. 그런 남편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이건 사부인도 잘못이 있어요. 혼수 없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심 챙기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 해주셨어야죠. 아니 사부인, 말씀이 조금 그렇네요.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십니까? 우리 애도 못나지 않았어요? 제 딸도 귀한 딸이라 이겁니다. 공무원이라고 떠받들면서 결혼시킬 이유 없어요. 제 딸이 뭐가 어때서요? 인성 바르고 착하기만 컸습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사부인한테 한 행동은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 결코 공무원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말도 안 되는 혼수까지 챙겨가면서 시집가야 합니까? 그런 거라면 저희도 됐습니다. 아이고, 꼴의 자존심은.
코숨 좋지도 채새끼는 예쁘다 뭐 이겁니까? 그래요. 그럼 결혼 그만 여기서 쳐봅시다. 나도 이렇게 도둑 심보 가득한 곳이랑 사돈 맺기 싫네요. 정말이지 양심이라는 게 없어. 딸이나 그 어미나 똑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해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막말하는 건 못 참아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들으셔야 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예요.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고 차별했으면서 혼수를 바라는 건 참 양심 없지 않나요? 어미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식 가지고 돈 장사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라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였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겠네요. 성미 씨가 정말 불쌍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컸을 거 생각하니 제 마음이 다 아프다고요. 조금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대체 성미 씨는 어머니께 뭔가요? 똑같이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어쩜 이리 막대하세요? 어머니께 성미 씨는 자식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밖에 안 보이세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한테 이래요. 지나가는 개도 제 새끼한테 이렇게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엄마는 자식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성민 씨 어머니께 바라는 거 크게 없어요. 그럼 적어도 이러지는 마셔야죠. 어떻게 보태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공무원 하시는데 어머님이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성민 씨 혼자 힘으로 공무원 된 거 다 알아요. 오히려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 아들 둔 어미 노릇 하시게요? 이런 걸 두고 양심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야, 이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되바라진 물건일세.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어? 내 새끼 어떻게 키우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래, 그깟 혼수 치사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냥 여기서 결혼 깨는 거로 하자. 나도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너 아니면 내 새끼 결혼도 못할까 봐? 웃기지 마. 공무원 사위 얻어가려고 난리 났어. 이거 왜 이래? 이 결혼 깨면 나야 좋지. 너보다 더 잘나고 좋은 며느리 얻으면 그만이니까. 그래, 너 같은 물건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까지 널 며느리로 맞이해야 해? 그것도 공짜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군다나 시모한테 버릇없이 막말하고 정신상태 이상한 애라면 더더욱 아닌 거고. 애초에 너 같은 걸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너 같은 걸 만나서 내 새끼 이상한 물이나 들게 하고 말이야. 생전 말 한마디 거역하지 못하는 애가 처음으로 나한테 화를 다 내더라.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됐고, 결혼 여기서 없는 걸로 하자. 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딴 성질머리로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혼수하는 거 가지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냐? 이 말이야. 이제 사부인도 아니지 뭐. 자식 교육 그따위로 시키지 마세요. 덜 가르친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엄마 저 어머니께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아이고 더 있어달라고 사정해도 안 있어. 이딴 집구석 뭐 좋다고. 시모는 저희 모녀의 기분을 잔뜩 상하게 해놓고 요유히 발걸음을 돌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기가 차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나가려다 말고 남편을 마주치자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새 쪼르르 불렀냐? 이놈의 자식은 벨도 없어. 부른다고 여길 왜 와?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너 온 김에 엄마 앞에서 딱 약속해. 다시는 저 버릇없는 거랑 만나지 않겠다고. 이 시간부로 여기서 다 끝낸다고 어서 말해. 싫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기어이 저 물건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이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요. 이 바보 같은 게. 너는 어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내가 지금 네 앞길 망친다고 생각해? 이깟 결혼이 뭐라고 그래?
너 쟤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뭐 하러 저런 거랑 결혼하려고 고집이야. 엄마 말을 안 듣질 않나.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해가면서 정말 왜 이래?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언제까지 엄마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인데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난 예정대로 결혼할 거고 누가 반대할들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정말 정신 차려 이거사. 어미가 자식 인생 망치려드는 거 봤어? 이게 다 널 위한 거라니까. 본인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는지 시모는 있는 힘껏 남편의 등을 때리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의 손목을 확 낚아채더니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어요.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 모든 엄마가 다 엄마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컸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자식한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별의별 오해가 다 들더라고요. 내 친엄마가 아닌 걸까? 아버지가 어디서 나온 자식인 걸까?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던 걸까? 한창 사랑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나는 온전히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어요. 공부는 물론이고 대학이며 공무원까지 다 내 힘으로 이뤄낸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혼수라뇨? 엄마가 혼수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엄마, 자식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깟 혼수가 뭐라고? 자식 팔아서 산목 단단히 챙기고 싶었어요? 엄마한테는 내 결혼이 그런 용도예요? 언제까지 놀고 먹는 백수아들 끼고 돌 건데요? 그동안 혼자 죽을 듯 노력해서 일궈놓았어요. 힘들게 공무원 붙었을 때 축한다고 말 한마디 없었으면 이렇게 방해는 말아야죠. 여태 내버려뒀던 것처럼 제 결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 어쨌다고? 네가 애야? 사랑 타령 무슨?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둔 거지. 내가 언제 내버려뒀다는 거야? 너 내 자식 맞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다고. 도대체 저깟 계집애가 뭐라고 엄마한테 이러니?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하면 더 버릇 없어지겠어. 내가 아주 요절을 내야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지.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생각 다 있어요. 제가 먼저 천륜을 끊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호적 팔 테니 그리 아세요. 야, 그건 선 넘는 거야.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끊는데? 여태 부모 사랑이 뭔지도 큰 마당에 이깟 천륜 못 끊을까 봐서요?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건 바보같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을 뿐입니다. 뒤늦게 잘못된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게 내 팔자겠거니 받아들이면 산 것뿐이고요. 이제 저도 제대로 된 가정 꾸려서 사랑받고 사랑 주며 살고 싶어요. 그동안 장남 형한테 치이고 귀여운 막내 동생한테 치인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도 이제 그만 숨 좀 트이고 싶다고요. 오늘부로 조금의 미련 없이 제 가족을 버리고 천륜 끊겠습니다. 장모님, 늦은 시간에 소란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엄마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모는 아직 할 말 다 안 끝났다며 난동을 피웠지만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바로 짐을 챙겨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날 우리에게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바로 변호사를 통해 호적 파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원래부터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왜 진작 끊어내지 못했는지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닌데 말이죠.
호적 파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남편은 본인의 가족을 완벽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했어요. 엄마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자란 남편이 불쌍하다며 장모이자 엄마의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부족함 없이 남편을 사랑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연을 끊는 바람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생 꽤 할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책임졌는데 한순간 다 끊어내니 더 이상 돈 나올 데 없어서 난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모성이란 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욱 단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